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와 동시에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시진핑에게 맞서는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시진핑에게 역대급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한 중국이 이렇게 곧바로 막을 내릴 것인지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일 만큼 최근 중국 내 사태가 심각하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며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최대 생산기지 대만 폭스콘의 공장이 있는 중국 정저우시에서 감염병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도시봉쇄가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로 폭력 시위를 벌인 성난 직원들에게 사직하고 공장을 떠나면 1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로 180만원 정도를 줄 테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앞서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엄격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폭스콘 공장에선 감염 직원 사망설이 제기돼 노동자들 사이에서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퍼지며 대규모 탈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스콘이 내년 2월까지 근무하는 인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3월까지 더 일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촉발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수천 명의 폭스콘 노동자들이 방역복을 입고 시위 진압용 방패를 든 공안과 보안요원들과 충돌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시위대는 공안을 향해 기다란 쇠막대와 바리케이트를 휘둘렀으며 공안들이 시위를 벌인 노동자를 붙잡아 몽둥이로 심하게 구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노동자가 사람을 마구 패고 있다. 이들은 양심도 없다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듯 정저우시 봉쇄 조치와 대규모 시위로 인해 폭스콘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는 바람에 애플은 일주일간 무려 1조 3,4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요. CNN에 따르면 댄 아이브스 웰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정저우 공장이 애플의 알바트로스, 즉 장애가 됐다며 공장 폐쇄와 불안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애플이 아이폰 매출 감소로 일주일마다 10억 달러를 손실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저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아이폰 14 매출이 5%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애플 아이폰의 최대 생산기지로 근무자만 20만 명에 달하며 전세계 아이폰 생산의 70%가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 8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소요 사태로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 14 프로 생산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는 정저우 공장이 시위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아이폰 14 프로의 올해 생산량이 계획보다 600만 대가량 부족할 것이라며 지난 2주 동안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 부족이 초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번 사태로 애플이 보유한 중국 공급망의 취약성이 제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반면 탈중국을 이미 많이 진행한 삼성전자는 별다른 타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 내에서의 본격적인 악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최근 들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 대학가에서 시작된 이 시위는 상하이, 우한, 청두, 란저우,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 수도 베이징으로까지 번졌는데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독재 반대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도 산발적인 봉쇄 반발 시위는 있었지만 대부분 먹을 것을 달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와 같은 생계형 시위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사흘 동안 중국 전역 50여 개 대학에서 시위가 열렸고 심지어 시진핑의 모교인 칭화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처럼 대학생들이 주체로 나선 것으로 단순한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을 넘어 시진핑을 향해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금기시되어 온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입에 올리고 검열 반대까지 외치면서 그동안 쌓였던 중국 내 체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현지에서 정치외교 문제를 분석하는 전문가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최대 지지층으로 여겨진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중국 젊은이들이 마침내 반대쪽 칼날을 공산당에 겨눴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익명의 전문가는 주링허우와 링링허우로 불리는 중국 젊은층은 시진핑 시대 애국주의를 대표했지만
양날의 검이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링허우와 링링허우는 공산당 핵심 지지층으로 시진핑 시대에 강화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 가파른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정책과 강화된 사회 통제와 검열에 굉장히 지친 2030 세대들의 분노가 이번 시위를 통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간 중국 대학들도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했는데 허베이성 스좌장시 미디어대에서 격리 중이던 학생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신장 위구르 아파트 화재 사고도 봉쇄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사실이 중국 젊은 층을 또 한 번 들끓게 한 도화선이 됐는데요. 우르무치 시 당국은 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 지역이 당시에 봉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성남 민심을 달래지 못하고 역효과가 났습니다. 오히려 언론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2030 세대들은 우르무치 사고에 대한 추모마저 막는 당국에 분노했고 약속이나 한 듯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를 외치며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를 들고 검열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제로 정책 반대 시위는 시진핑 퇴진 요구와 장기 집권 반대가 반체제 구호로 번졌는데요. 이번 시위가 최근 사면임을 확정지은 시 주석이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중국인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무장한 경찰들 앞에 혈혈단신 선 여성 시민의 모습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흰색 외투를 입은 영상 속 여성은 방패와 헬멧, 진압봉으로 무장한 공안 수십 명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올 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안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현장을 담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지 공안은 난폭하게 여성을 끌어냈고 뒤이어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나타나 난폭하게 여성을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이렇듯 반정부 시위가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확산하자 긴장한 중국 당국은 도심 곳곳에 공안을 대거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당국은 시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안을 대대적으로 배치해 삼엄한 경계에 돌입했는데 곳곳에선 행인들에 대한 검문도 이뤄졌습니다. 앞서 시위대가 몰렸던 우르무치 중루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출입 자체가 금지됐고 공안은 주민들의 스마트폰에 트위터나 유튜브, 텔레그램 등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앱이 깔려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공안이 거리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영상과 사진은 중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안의 과잉 대응으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중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기자가 공안에 붙잡혀 몇 시간 동안 구타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인데요. 최근 BBC는 에드 로런스 기자가 상하이에서 취재 도중 수갑에 채워진 채 연행됐다며 석방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공안이 로런스 기자를 손발로 구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는 로런스 기자가 뒤로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넘어져 있고 공안 4-5명이 끌어내는 듯한 모습이 담겼는데 이 과정에서 당장 영사관에 연락해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포착돼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BBC 기자가 구타당한 다음날 리시 순핵 영국 총리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까지 명확하게 밝히며 양국의 황금시대가 끝났다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순핵 총리는 BBC 기자를 폭행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이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도전을 제기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영국의 접근법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대중관계에 있어서 온건한 편이었던 순핵 총리가 중국을 향해 이제 등을 돌린 모습인데요. 중국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스스로 더 늪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사망한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장례식이 향후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현재 시진핑 주석보다 덜 권위적이었던 장점인 전 주석에 대한 향수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중국 국민들의 추모 움직임까지 틀어막을 경우 중국인들은 시진핑에 대한 반감이 증폭돼 시위 확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